토요일 오전 7시 59분입니다. 잘 주무셨죠? 네, 어제 영상을 하루 쉬었습니다. 주말 영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 일단 이번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테슬라 영상까지는 본인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없더라도 영상을 보시는 게 좋겠어요. 교육 영상처럼 영상 안에서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이나 캔들 매매법 등은 이 종목이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다른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5번 다섯 번째 영상인 테슬라까지는 전부 다 보시고 그 이후부터 이제 테마주들을 2차전지, 제약바이오 다른 그 테마주들을 정리할 텐데 그런 것들은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썸네일 왼쪽 위에 샵 쓰여 있고 숫자가 쓰여 있는 영상들은 모두 교육 영상들이고 그래서 이번 영상이 채널의 111번째 교육 영상입니다.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제가 주말 첫 영상을 뭘로 시작할까? 조회수 좀 많이 나오는 2차전지나 이런 걸로 할까? 삼성전자 이렇게 하다가 이 내용이 제가 지금 기분 좋거든요. 네. 기분 좋을 때 좀 그 승질 안 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원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잖아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맨 처음에 주식할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답글에다가 못됐게 막 이렇게 댓글에다가 못됐게 답글을 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꼴보기 싫으면 그냥 댓글 정지시켜버리고 지워버리면 돼요. 답글 막 이렇게 힘들게 써주는 것도 남들을 의식할 것 같으면 그냥 지워버리면 되죠. 네. 왜냐면 너와 같은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나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야 병신아 이런 식으로 제가 답글에다가 막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건 그래서 욕만 쓰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더블맨 차트는 후행성이잖아. 네. 그런데 매매에 도움이 될까? 미래에 이 주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미 후행성인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이 회사의 성장성, 잠재력, 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유보율, 부채율. 근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유보율, 부채율도 다 후행성인데 아무튼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그건 차트 매매는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을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어렴풋이 그 회사와 함께 나의 인생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가인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를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전자에 설명드린 그런 애들은 차트도 안 봐요. 아예. 네,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차트를 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옳다, 이게 옳다를 떠나서 차트가 후행성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면 밤 되면 추워지니까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 이런 말은 앞뒤가 문맥이 맞아떨어지지만 그렇죠? 네. 차트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매매에 도움이 안 돼. 이거는 한글은 맞지만 이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 비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거예요? 과거로부터 기인된 거예요. 그치?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내 사회적 포지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여태까지 최소한 20-30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의 결과가 오늘에 나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이 종목에 대한 주가나 상태들도 오늘까지로부터의 그 과거에 만들어진 차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차트 매매의 핵심이에요.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늘 예로 드는 거 있잖아요. 1, 3, 5, 7, 9 그럼 여기 뭐가 와요? 정상적인 사람은 얘를 11이라고 할 거예요. 차가 2인,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아니야? 이런 말을 몰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13579 다음에는 11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차트 매매의 핵심이에요. 관상이던, 네, 또 여러분들 뭐 차트 패턴 이런 것들도 관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사주팔자도 너와 같은 생년월일, 너와 비슷하게 생긴 몽타주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너도 앞으로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게 뭐 관상이나 뭐 사주팔자 이런 것처럼 차트가 후행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차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그 이후에도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차트가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다음에도 이렇게 올 거라고 보는 게 이게 일반적인 차트 매매의 근본이에요. 이게 에센셜인 거죠. 그렇지? 아니 모양 보세요. 모양. 그래서 그 회사가 이런 말을 또 며칠 전에도 누가 하시길래요. 더블맨 나는 맨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그 회사의 재무제표, 그 회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뭐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뭐 PER, 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공부해서 그 종목을 매매한다고 배웠는데 더블맨은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보나 봐. 그래서 코인을 안 하는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주식 유튜버들이 좀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코인을 하고 싶은데 코인을 하자니 여태까지 본인들이 몇 년 동안 말해왔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 이거랑 완전히 지금 상충되는 상태이니까. 코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코인이 뭐 유상증자가 있겠어요, 무상증자가 있겠어, 블록들이 있겠어, CPI에 영향을 받겠어. 원래 애당초 현실 경제랑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단기 수익이나 영업이익은 볼 것도 없겠고 PER도 없고, 오로지 코인은 차트로만 확인되어지는 그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을 안 하나? 그러면 그런 게 중요하시면 코인도 못 하겠네요? 아니잖아요. 코인 하잖아. 그래. 제가 그 썸네일 부제에다가 중요한 건 혈액형 이렇게 썼는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사람이 혈액이 필요할 때 그 혈액을 혈액형이랑 갖다 부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혈액이 필요해요. 사고를 당해서. 그러면 나랑 제일 친한 사람의 혈액을 갖다 놓던가, 아니면 가족의 혈액을 갖다 부었다고요. 아니면 친인척,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겠죠? 왜 그래요? 그래, 혈액형이 맞아야 돼요. 만약에 예전에 제가 수혈이 필요한데 흑인 혹은 백인 혹은 뭐 동남아나 라틴 계열의 사람의 피를 뽑아다가 저한테 집어넣으려 그러면 우리 가족이나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아니 우리 애는 동양인인데, 남자애인데, 아니 왜 흑인의 피를 갖다 놓냐고. 중요한 건 혈액형이라고. 중요한 건 캔들의 모양이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차트가 예전에 상승했었던 다른 종목의 차트 모양과 유사성이 있는지를 그래 체크하고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차트가 후행성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차트가 미래를, 여기서 차트가 후행성이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차트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후행성이란 단어가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목을 한번 잠깐 보자고요. 네, 자, 애플은 보는 순간 뭐랑 똑같아요? 우리 종목 중에서 파크 시스템스,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A, B, C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모양이 있는 거죠. 네, 얘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어디를 넘을 때 살 수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넘을 때 이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은 외워두세요. 애플이던 코인이던 코스피던 차트로 볼 수 있는 모든 모양은 요 모양 A, B, C. 그래서 여기를 넘을 때 매수. 똑같은 모양이 뭐 우리 종목 중에서 파크 시스템스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쪼아보고 쪼아봤었던 여기
A, B, C. 그래서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한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안 해요. 화이자는. 네, 화이자는 지금 전혀 하지 않지만 많이 떨어졌다고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화이자가 거의 4년 가까이 떨어졌는데 얘를 때려 죽여도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어디서 사야 돼요? 쭉 떨어졌다가 여기 쌍바닥이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비슷한 모양은 현대, 오토에버, 일봉. 이거 우리 종목이었죠. 현대 오토에버도. 아이쿠, 죄송해요. 네, 기분이 좋아서, 떨려서. 자, 여기서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내려오다가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를 넘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오토에버 작년 11월 지금쯤이죠. 네, 11월 달 똑같잖아요. 방금 봤던 화이자랑.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이랑 화이자랑 아무 상관이 없어도 차트의 모양이 똑같으면 그래, 그럼 똑같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애플이랑 파크 시스템스도 상관이 없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딸 혹은 자녀분이 흑인이던 라틴계 사람이던 백인이던 그건 상관없어요. 혈액형이 맞으면 수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굉장히 둘이 서로 친하고 죽고 못 사는 부부끼리라도 혈액형이 다르면 피를 줄 수 없는 거죠. 수혈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퀄컴이요? 퀄컴은 뭐랑 똑같나요? 퀄컴은 지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고점이 230에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지만 월봉으로 뚜껑 딴 종목은 하지 않으니까. 퀄컴이 뭐에 넣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알겠지만 몰라도 월봉으로 뚜껑 딴 종목은 신규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왜? ABC 모양이 다 나오거나 바닥에서 빵빵빵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지만 플루언스 에너지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플루언스 에너지가 어디 있나요? 네, 플루언스 에너지는 주봉으로 보면 자 보는 순간 뭐가 나왔어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뭐랑? 비트코인, 리플, 그렇지? 와닿지 않아요? 성광밴드.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와닿지 않으면 그냥 보세요. 네,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올라간다면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플루언스 에너지를 보고 있는 거죠. 매수하신 분도 있어요, 오늘. 요 작은 언덕 넘을 때도 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와닿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차트 메커니즘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동평균선 3개를 한 방에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 바로 윗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한다. 됐어요? 그래서 플루언스 에너지가 여기 11월 19일 이 양봉으로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인 여기 넘을 때 매수가 됐다. 그렇죠? 네. 됐어요? 그래서 리플, 이건 코인이에요. 리플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리플이 여기 주봉으로 2024년 11월 4일 주봉으로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을 넘을 때마다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리플이랑 플루언스 에너지랑 또 뭐 오늘 3번째 영상에서 하겠지만 성광밴드랑은 완전히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종목이지만 똑같아요. 본질은. 뭐 성광밴드가 3주 전에 주봉으로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어요. 더블맨 드디어 떴다. 너는 성광밴드를 여기 넘을 때 이거 다음 영상에서 할 거예요. 양양을 기대하면서 17,650원 넘을 때 살 수 있다고 했지만 더 밑에서도 살 수 있겠는데? 에휴, 또 왜요? 야 떴어 더블맨. 11월 4일 주봉 봐봐. 오?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을 넘을 때마다 매수할 수 있다. 성광밴드, 리플, 또 플루언스 에너지는 각각 국장, 코스피 코스닥, 혹은 코인, 혹은 나스닥 완전히 별개의 같은 테마의 종목도 아니지만 캔들 메커니즘이 똑같으면 똑같은 원리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커비드 핸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이렇게 넘지 않고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넘으면 어디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어요? 여기를 넘을 때도 매수할 수 있고 여기를 넘을 때도 매수할 수 있죠? 이런 모양을 우리는 컵 위드 핸들이라고 해요. 뭐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모양. 이 모양이 나오면 얘가 코스피던 코스닥이던 코인이던 나스닥이던 뭐 금이던 환율이던 무조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위 수위의 주봉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전형적인 컵 위드 핸들 모양이었다. 컵 위드 핸들. 그래서 어디 넘을 때 매수? 여기 넘을 때 매수. 아, 이건 너무나 유명한 모양이니까 컵 위드 핸들은. 또 솔라나. 그래. 솔라나도 월봉이죠. 네, 월봉으로 컵 위드 핸들. 여기 넘을 때 매수. 돌파할 때 제일 좋은 모양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빵, 빵, 빵. 아이, 그렇지. 비트코인도 비슷하죠. 물론 비트코인은 좀 더 세밀하게 타점을 잡았지만 이것도 위에가 조금 더 올라간 변형된 커비드 핸들. 그래서 비트코인의 마지막 매수 타점은 어디였어요?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 비트코인도 역시나 월봉으로 빵, 빵, 빵으로 돌파했어요. 똑같은 모양이죠. 네, 우리가 방금 봤던 뭐 퀄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퀄컴을 보면 퀄컴의 주봉 퀄컴 아니었나요? 화이자였나요? 아, 화이자였네요. 자, 화이자를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쭉 떨어졌다가 쌍바닥.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겠죠? 네. 현대오토에버도 이런 메커니즘으로 똑같은 게 뭐? A다. 그래. A다요. 모양 보이시죠? 쭉 내려왔다가 쌍바닥.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디를 넘을 때?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차트로 구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걔네들의 고유한 차트 모양이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나 뭐 패턴, 모양 똑같은 비슷한 말이죠. 네, 이런 패턴들이 숙지가 되면 걔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 모양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코인은 불안해. 코인은 불안해. 이 말의 근거가 조금 빈약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이 왜 불안해요? 아, 이상한 종목 하니까 그렇지. 코스피랑 코스닥도 3년, 4년 적자 회사에 시가총액 작은 종목을 매수하는 건 그게 훨씬 불안해요. 코인도 마찬가지죠. 뭐 김치 코인 아니면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되는 네, 잡코인 이런 거 말고 말 그대로 메이저 코인 중에서 우리 채널의 교육 영상에 들어있는 차트 메커니즘에 부합되는 모양이 출현이 되면 네, 여러분들이 당연히 주저하지 않고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아셨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영상을 좀 짧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길어졌네요. 끝.